다음으로 삽입과 삭제 연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삽입과 마찬가지로 이진 탐색 트리 BST도 규칙에 맞게 데이터를 저장하는 자료 구조이기 때문에 삽입과 삭제 알고리즘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삽입 알고리즘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주어진 이 예시를 통해서 삽입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이 다음과 같이 생긴 이 이진 탐색 트리에서 우리가 구를 삽입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이진 탐색 트리, 앞으로는 BST라고 부를게요. 이 BST에서 노드를 삽입한 후에도, 이 구 노드를 삽입한 후에도 BST가 되게 하려면 이 BST의 규칙에 맞도록 삽입을 해야겠죠? 그 BST 규칙은 뭐였죠? 이 규칙은 이 모든 서브트리에 대해서 그것의 루트보다 작은 값들은 왼쪽 서브트리, 큰 값들은 오른쪽 서브트리에 있게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 루트부터 따라가면서 이 삽입하고자 하는 이 값이 어디에 들어가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 삽입하고자 하는 값 9를 18과 비교를 합니다. 이 9는 이 18보다 작으니까 왼쪽 서브트리에 위치해야겠죠? 이걸 기준으로 왼쪽에는 18보다 작은 값, 오른쪽에는 18보다 큰 값들이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이제 9가 18보다 작으니까 왼쪽 서브트리 부분에 들어가야 합니다. 자, 그래서 왼쪽 서브트리로 이렇게 들어갑시다. 그리고 이 왼쪽 서브트리의 루트 노드인 7과 비교를 해야 합니다. 비교를 하는데 이 9가 7보다 크니까 이 7의 오른쪽 서브트리에 위치를 해야겠죠. 9는. 그래서 7의 오른쪽 서브트리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이것의 루트 노드인 12와 비교를 해줍니다. 9는 12보다 작죠? 작으니까 12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바로 이 위치, 이 12의 왼쪽 부분에 이렇게 삽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위치에 이렇게 삽입이 된 것을 볼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이 굴을 삽입하고자 할 때 루트부터 이렇게 따라가서 이제 만나게 되는 서브트리의 루트 노드랑 계속해서 이렇게 만나서 비교를 하면서 밑으로 따라가면서 결국엔 제 자리를 찾아가는 이 과정은 뭐랑 닮았죠? 그렇죠. 탐색 연산이 이것이랑 닮았죠? 그래서 삽입 연산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삽입할 위치를 찾기 위해서 먼저 탐색을 수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를 이렇게 탐색을 할 텐데 만나는 위치, 최종적인 위치에 구가 위치하지 않으면은 탐색이 실패하고 끝나게 되죠. 탐색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 탐색이 실패한 위치, 구를 못 찾은 그 마지막 위치가 이 구를 삽입하는 자리가 됩니다. 탐색에 실패한 위치가 이 새로운 노드를 삽입해야 하는 위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 삽입 연산을 파이썬으로 구현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이 탐색을 제기 함수로 구현한 거랑 비슷하니까 비슷하게 제기 함수로 구현한 형태니까 옆에 있는 커멘트를 참고하여서 더 읽어보시면은 더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자, 앞에 탐색 함수와 다른 부분을 살짝 먼저 짚고 넘어가 주자면요. 여기서 이 인자로 받은 R은 이 현재 그 BST의 루트 노드입니다. 루트 노드고요. 여기서는 이 삽입하고자 하는 n이 삽입하고자 하는 노드가 n이 됩니다. 앞에서의 그 코드에서 받았던 n은 루트 노드였으니까 여기서 헷갈리지 마시고요. 여기서의 n은 루트가 아닌 삽입하고자 하는 노드가 됩니다. 얘는 노드 형태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키 값을 가지고 있는 노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삽입하고자 하는 노드의 키 값과 그리고 이 트리의 루트 노드의 키 값을 비슷하게 계속해서 비교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삽입하고자 하는 노드의 키가 루트보다 작으면은 왼쪽 서브트리에 삽입을 해야겠죠? 왼쪽 서브트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볼 건데요. 왼쪽 서브트리가 없는 경우 더 이상 탐색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가 되므로 해당 위치에다가 새로운 노드를 삽입을 하고요. 완료하였다는 의미로 true를 리턴해 줍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해당 왼쪽 서브트리를 들어가면서 그 왼쪽 서브트리를 대상으로 이렇게 제기 함수를 실행을 해줍니다. 반대의 경우에는 반대로 오른쪽 서브트리를 대상으로 똑같이 구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삭제 연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삭제 부분의 알고리즘이 조금 복잡한데요. 왜냐하면 삭제는 이 세 가지 경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트리가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삭제하고자 하는 노드가 이런 노드와 같이 리프 노드의 경우, 얘는 이제 자식 노드의 수가 0인 경우, 자식 노드가 한 개도 없는 경우가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는 이 삭제하려고 하는 노드가 얘와 같이, 그러니까 이 녀석과 같이 이제 왼쪽이나 오른쪽의 서브트리 중에서 한 개만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얘는 서브트리를 이렇게 오른쪽 서브트리 한 개만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케이스에 해당하는 노드가 되겠습니다. 즉, 얘는 다시 말하자면 자식 노드가 한 개만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의 경우는 삭제하려고 하는 노드가 양 옆에 두 개의 서브트리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얘는 다시 말하면 자식 노드의 수가 2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애들이 뭐 다른 모양을 표시하자면 이런 애들이 이 케이스 3에 해당되는 애들입니다. 이 세 가지의 경우에 삭제 연산을 각각 다르게 구현을 해주고자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케이스마다 이 삭제를 할 때 삭제한 후에 남겨진 트리가 바이너리 설치 트리, 이 BST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유념하면서 이제 각 경우마다 삭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삭제하려는 노드가 리프 노드일 때는 가장 간단한데요. 왜냐면 그 노드만 이렇게 그냥 지워주면 됩니다. 얘를 이제 리프 노드에 해당하는 이 30, 이 노드를 지운다고 했을 때 얘를 딱 지우고 난 다음에 이 남은 트리를 보게 되면은 이 남은 트리는 바로 그대로 이 BST의 조건을 갖추고 있죠. 이 루트가 다른 모든 왼쪽 노드들보다 크고요. 오른쪽 노드보다 작습니다. 얘가 여기서 하나 떼진다고 나머지 노드들 간의 조건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BST를 유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해당 노드를 삭제하고 끝나게 됩니다. 두 번째 경우를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 자식이 하나인 노드입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간단한데요. 여기 이 68과 같이 이렇게 68은 지금 오른쪽 서브트리 한 개가 이렇게 붙어 있죠. 왼쪽 서브트리 없이. 그래서 이 68과 같이 자식이 하나뿐인 노드를 삭제해 준다고 합시다. 삭제를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노드에 이 68에 하나뿐인 이 서브트리가 이렇게 그냥 끊겨진 채 달랑 이렇게 떨어져 나와 있죠. 그래서 얘를 여기 이 삭제된 위치에다가 이어주면 됩니다. 자, 여기다 이렇게 이어줬을 때
그래서 보자면 이거를 지우고 얘의 페어런트 노드에 이제 라이트에 있는 부분에다가 이 노드에 차일드인 노드를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지는데요. 이게 이제 BST를 만족하는지 안 만족하는지를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원래 BST에서는 이 루트를 기준으로 얘보다 오른쪽에 있는 노드들은 다 루트보다 큰 노드들이었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서브트리도 얘가 원래 이 68의 왼쪽에 있었든 아니면 얘의 오른쪽에 있었든 상관없이 모두 루트보다 큰 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이어주면은 이 서브트리에 있는 모든 노드가 35보다 크다라고 하는 그런 BST의 조건을 만족하고요. 그리고 이 BST가 zwe기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이 서브트리 자체도 BST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이 트리는 BST의 조건을 만족해서 이대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식이 하나인 노드의 삭제와 같은 경우는요. 노드를 삭제를 하는데요. 거기에다 더해서 이 해당 노드의 자식 노드 혹은 그 서브트리 얘의 왼쪽 혹은 오른쪽 서브트리를 이 노드의 부모와 연결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끝나게 됩니다. 여기까지 간단했죠? 가장 복잡한 경우가 마지막 세 번째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자식 노드를 모두 갖는 노드를 삭제할 때입니다. 여기서 보이는 이 트리에서 이 18을 삭제한다고 하죠. 이 18을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 18에 두 개의 서브트리가 이 원래 있던 트리로부터 떨어져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남은 트리들을 이제 재구성해서 다시 BST를 만들어야 합니다. 사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35, 여기 68, 여기 99 그대로 두고 얘를 이렇게 막 올리고 그 다음에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주면은 이것도 가능하죠. 그런데 원래의 구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바뀌고 얘를 여기에 붙여주는 거 연산을 한 번 더 한 다음에 얘를 여기에 붙여주는 것을 이 트리의 맨쪽 끝에다가 또 찾아서 여기다가 붙여주는 이러한 과정이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삭제를 한 후에 남은 트리를 이용해서 BST를 구성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간단한 방법, 그리고 이 트리의 구조를 최대한 바꾸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가 삭제 연산을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간단하고 트리의 구조를 최대한 바꾸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가 이 삭제 연산을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법은 여기 있는 노드들 중에서 하나의 노드를 위로 끌어올려주는 거예요. 이때 이 트리가 BST가 되게 하기 위해선 이 왼쪽 서브 트리에서의 가장 큰 노드, 왼쪽 서브 트리에서 맨 오른쪽에 있는 노드죠. 이 노드나 오른쪽 서브 트리에서 가장 작은 노드, 곧 오른쪽 서브 트리에서 맨 왼쪽에 있는 노드가 되겠습니다. 이거 둘 중에 하나를 이렇게 위로 올려주면은 예를 들어서 12를 여기다 이렇게 올려주고 얘는 여기다 이렇게 지워버리면은 이렇게 되면은 이것의 왼쪽은 12의 왼쪽은 이 12보다 다 작은 노드들이 되죠. 왜냐하면 지금 이 서브트리에서 가장 큰 노드를 끌어올려 왔으니까요. 그리고 얘의 오른쪽 서브트리는 이 12보다
큰 노드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12나 아니면 22를 이렇게 위로 끌어올려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 다 모두 끌어올려질 만한 후보가 되는데요. 이 둘 중에서 우리는 이 오른쪽 서브트리에 있는 가장 작은 노드, 얘를 앞으로 움직인다고 이렇게 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현을 할 때 이 오른쪽 서브트리의 가장 작은 노드인 얘를 이렇게 위로 올려주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코드를 구현을 해야 하는데 코드를 구현을 할 때 이 노드 오른쪽 서브트리의 최소 노드죠. 가장 값이 작은 노드. 얘는 어떻게 찾을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앞에서 우리가 BST의 최소 노드를 탐색하는 법을 배웠었죠. 그때 구현을 다 했었죠. 그래서 그 함수를 이용을 해서 이 오른쪽 서브트리의 가장 작은 노드를 찾아주면 됩니다. 근데 문제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오른쪽 서브트리의 가장 왼쪽에 있는 22, 이 노드에게는 자식 노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앞서와 같이 없는 경우에는 그 노드를 바로 그냥 위로 올려주기만 하면 되는데 여기 그림과 같이 이렇게 있는 경우에는 이 22의 자식 노드를 처리를 해주고 올려야 됩니다. 우선 보시면 이 22, 이 오른쪽 서브트리의 맨 왼쪽 노드, 얘는 자식 노드가 없겠죠? 왜냐면은 이거를 찾을 때 얘의 정의가 이 서브트리의 가장 왼쪽 노드니까요. 그래서 이 노드는 이 노드는 왼쪽 자식 노드는 있을 수 없지만 이 오른쪽 자식 노드, 이 오른쪽 서브트리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해주냐면요. 먼저 이 노드를 이렇게 올려주고요. 그리고 앞서 케이스 2에서 했던 것처럼 얘가 올라가면서 덜렁 떨어진 이 트리를요. 이 트리를 이 없어진 노드의 자리에다가 그냥 이렇게 붙여주면 됩니다. 이렇게 붙여주면은 얘는 원래 이 그래프에서 봤을 때 이 26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있던 애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26을 기준으로 지금도 왼쪽에 있고 이 26보다 더 작은 값을 갖는 이제 BST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BST의 조건을 만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붙여주면 됩니다. 얘를 이제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전체 세 가지 케이스를 모두 반영한 전체 코드입니다. 저는 인자로 먼저 해당 트리의 루트랑 그리고 없애고자 하는 그 키값을 받습니다. 그리고 삭제하는 노드가 일단은 먼저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야겠죠. 이 노드가 케이스 1인지 2인지 3에 해당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얘의 위치를 먼저 찾아줘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해당 노드를 탐색을 하는 코드가 먼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해당 노드를 탐색하는 방법 두 가지를 배웠었는데 그 중에서도 반복문을 이용한 탐색 코드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코드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된 이 노드 베리어블에 있는 값이 우리가 없애고자 하는 그 노드가 됩니다.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노드를 없애면서 이렇게 막 트리가 생겼을 때 이 노드를 없애면서 이 노드 자리에 있는 이 노드 자리에 다른 서브트리들 이런 서브트리들을 붙여주는 일을 했었죠. 근데 이 붙일 자리를 어떻게 가리킬 수 있냐면은 이 삭제하고자 하는 애의 부모 노드의 자식 부분에다가 얘를 삽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붙일 자리를 찾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 노드, 이 삭제하고자 하는 이 노드를 찾을 때에 이 노드의 부모 노드도
이 앞에서 이 반복문 안에서 계속해서 업데이트하면서 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드를 업데이트 할 때 이 페어런트 노드도 업데이트를 여기 안에서 추가적으로 해주는 거예요. 페어런트 노드를 이렇게 잡고 삭제하고자 하는 노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제는 삭제하고자 하는 노드가 케이스 1에 해당하는지, 케이스 2에 해당하는지, 케이스 3에 해당하는지를 봐야겠죠? 그래서 다음에 세 가지 케이스를 이렇게 나누고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앞에서 보았던 알고리즘대로 구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조건을 보시면 이 찾은 노드에 이 왼쪽, 오른쪽 자식이 모두 없는 경우, 왼쪽 노드도 없고 오른쪽 자식도 모두 없는 경우에는 이 첫 번째 케이스로 처리를 해주고 자식 노드가 둘 중에 하나만 있는 경우, 둘 중에 하나는 없는 경우에는 이 케이스 3로 처리를, 2로 처리를 해주고 그 외에 둘 다 있는 경우에는 케이스 3으로 처리를 해줄 건데요. 각각의 구현이 꽤 복잡하기 때문에 이렇게 각 경우를 따로 이름 지어서 함수로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드가 삭제된 후에 이 루트가 변경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변경이 될 수도 있으니까 해당 트리에 접근하기 위해서 이 트리에 바뀌어진 트리의 루트를 꼭 리턴을 하도록 해줄 건데요. 그래서 리턴을 마지막에 해주는데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기 안에서 우리가 서브 함수로 구현할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루트를 이렇게 반환을 하도록 구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케이스를 보죠. 첫 번째 케이스는 이렇게 단말 노드를 지우기만 하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얘의 부모 노드를 잡았을 때 얘 부모 노드를 기준으로 우리가 지우고자 하는 이 노드가 왼쪽 자식이었으면은 왼쪽에 넌, 그리고 이와 같이 이 그림과 같이 오른쪽 자식이었으면은 이 오른쪽 자식 자리에다가 넌을 넣어주면은 됩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요. 이 지운 노드의 자식 노드를 그 지운 노드의 부모 노드와 연결을 시켜줘야 하죠. 그래서 이 지우고자 하는 노드에 달려있는 이 서브트리가 왼쪽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서 얘를 child라고 하는 변수로 지정을 여기다가 해줬습니다. 그래서 자식 서브트리를 잡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 child라고 하는 이름으로 얘를 서브트리를 저장을 해놨으니까 이 서브트리를 이제 parent에다가 붙이고자 합니다. 근데 이 지우고자 한 노드가 루트 노드이면은 그거에 부모 노드가 없죠. 그런 경우에는 그냥 그 자식 노드 자체를 루트로 만들어줍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이제는 지우는 노드의 위치에 그것에 자식을 붙여야 되는데 해당 노드가 지우고자 하는 노드가 부모의 왼쪽 자식이었으면 왼쪽에다가 붙여주고요. 오른쪽 자식이었으면 오른쪽에다가 붙여주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지우고자 하는 노드가 이렇게 있을 때 지우고자 하는 노드가 이렇게 있을 때 얘의 오른쪽 서브트리에서 맨 왼쪽을 봐줄 거예요. 그래서 갈 수 있는 한 이 오른쪽 서브트리의 루트로부터 갈 수 있는 한 왼쪽까지 도달한 그 노드가 우리가 이렇게 위로 올리고자 한 그 노드입니다. 여기서는 이런 노드를, 이 올리고자 하는 노드를 얘가 없어진 다음에 그 자리에 가는 그런 노드다라고 해서 이 책에서는 후계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이 후계자라고 하는 노드로 불렀기 때문에 얘 변수명을 이렇게 서세서의 이 앞글자를 따서 이걸로 변수명을 지어주고요. 그리고 얘를 기준으로 해서 얘 페어런트가 되는 그 노드도 있어야지 우리가 다른 이 서브트리를
이제 연결시키기에 용이하기 때문에 이 후계자의 부모 노드를 이러한 변수명으로 지정을 해주는 것을 이 코드에서 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먼저 해당 노드를 이렇게 초기화 시켜준 다음에 이 오른쪽 서브트리에서 계속해서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오른쪽 서브트리를 기준으로 해서 계속해서 왼쪽으로 도달하지 못할 때까지 왼쪽으로 가서 마지막에 도달한 그 노드가 우리의 그 후계자 노드가 되겠습니다. 동시에 후계자 노드의 부모 노드도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후계자 노드를 발견을 했죠. 이때 이 노드에게 이제 오른쪽 자식이 있다면 그 자식이 해당 노드의 자리로 오게끔 해줄 건데요. 올라가는 노드가, 이 후계자 노드가 이것의 부모의 왼쪽에 있었다면은 이 부모의 왼쪽 위치, 얘를 지우고서 한번 해볼게요. 이 부모의 왼쪽에 후계자 노드가 있었다면 이 부모의 왼쪽 위치에다가 이 후계자 노드의 오른쪽 서브트리를 이렇게 붙여주면 됩니다. 이렇게 붙여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렇지 않고 이제 그 후계자 노드가 이 부모 노드의 오른쪽에 있었다면 후계자의 부모 노드의 오른쪽 서브트리 위치에다가 이 후계자 노드의 자식 노드를 연결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이 오른쪽 서브트리의 맨 왼쪽 노드를 후계자 노드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후계자 노드의 부모의 오른쪽에 오는 그런 일은 별로 일어나지 않는데요. 딱 한 경우가 있습니다. 딱 한 경우가 뭐냐면은 바로 얘한테 더 이상 왼쪽 노드가 없어서 얘 자체가 지우고자 하는 노드의 오른쪽 서브트리의 루트 노드 자체가 후계자 노드가 될 때, 이런 때에만 이 부분을 실행을 해주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이 후계자 노드에게 자식이, 그러니까 라이트 서브트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이 후계자 노드에 라이트 트리를 이어 붙여주는데요. 그렇게 확인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확인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렇게 라이트 트리가 없는 경우에는 이 값이 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넌인 경우에도 여기에 이 해당 링크 자리를 이제 넌으로 업데이트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얘를 넌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바로 이렇게 write 부분을 그 부모 노드에다가 붙여주는 작업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후계자 노드의 자식 노드를 후계자 노드의 부모 노드에 붙여주는 이 일을 완료를 하고 나면은 이제는 이 값을 이 후계자 노드의 값으로 바꿔주는 일만 남았죠. 그래서 노드 자리에 있는 키를 이제 이 후계자의 키로 변경시켜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세 번째 경우에서의 삭제가 완료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이진 탐색 트리 BST의 연산의 성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BST도 앞서 그 힙과 같이 이제 루트로부터 이제 말단 노드에 도달하는 그런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둘 다 연산 시간이 트리의 높이에 비례하는데요. 이 앞서 배웠던 힙은 완전 이진 트리였던 것과 달리 오늘 배운 이 BST는 완전 이진 트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주 자유분방한 구조를 갖습니다. 자유분방한 구조를 갖는 이진 트리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가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이 이진트리가 있다고 하죠. 그래서 1, 2, 3 이렇게 붙여주고 4 하고 5, 6, 7 이렇게 하면은 얘는 지금 이진트리가 되죠. 예, 모든 서브트리에서 루트 노드가 이 왼쪽에 있는 노드들보다 크고 오른쪽에 있는 노드들보다는 작은 그런 BST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1부터 7까지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똑같이 같은 데이터, 즉 1부터 7까지의 데이터를 갖는 형태로 다른 BST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이 이렇게 루트에 있는 경우 이렇게 여기서 4 어떻게 해볼까요? 4 하고 똑같이 이렇게 얘가 내려가고 여기 있던 5를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주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BST가 되죠. 얘를 기준으로 나머지 이쪽에 있는 노드들이 다 이 6보다 작고 그런 비슷한 조건을 다른 서브트리에서도 만족하게 됩니다. 이보다 더 극단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7이 가장 위에 있고 나머지가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죠. 얘도 BST고 똑같은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구현을 해도 BST가 됩니다. 그래서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서도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BST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삽입 연산이랑 삭제 연산 그리고 탐색 연산의 이 연산 시간을 볼 때 최선의 경우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 따로 연산 복잡도를 표현을 해야 되는데요. 이 최선의 경우, 즉 이 완전 이진트리나 아니면 완전 이진트리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숙제에서 정의한 그런 형태인 균형 잡힌 이진트리, 규경 이진트리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높이가 이 같은 인풋의 개수, 같은 노드의 개수 n을 가지고서 만들 수 있는 높이가 최소가 되기 때문에 최선의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의 높이는 다음과 같이 로그 2의 n이 되는데요. 이 탐색, 삽입, 삭제, 연산 복잡도는 이 해당 경우의 높이, 즉 이 로그 2의 n에 비례하는 시간이 이렇게 걸리게 되겠고요. 최악의 경우, 즉 이와 같은 형태로 트리가 주어질 경우에는 이 높이가 노드의 개수와 같게 되죠. 그래서 이 높이가 n이 되므로 해당 높이 n에 비례하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 이진 탐색 트리를 소개해 드리면서 최선의 경우에는 이 로그 5의 로그 2의 n이 된다고 말씀드린 게 이러한 스트럭처로 BST가 생겼을 경우를 가정을 하고 말씀드린 거였어요. 반대로 이러한 경우에는 5의 n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인 이제 이진 탐색트리의 성능이었는데요. 이런 이진 탐색트리의 연산이 빠르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이 이진 탐색트리가 이렇게 균형 잡힌 이진 트리일수록 좋겠죠. 그래서 이 챕터 9.4에 보시면은 균형 이진 트리 AVL 트리라고도 불리는 이런 밸런스드 BST가 나와 있습니다. 얘는 이제 삭제와 삽입을 할 때 계속해서 이제 삭제를 한 후에도 삽입을 한 후에도 남아있는 트리가 균형 이진 트리가 되도록 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얘는 우리가 오늘 배운 것보다 조금 더 복잡한 자료 구조이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는 다루지 않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챕터를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이렇게 이진 탐색 트리의 연산과 연산 복잡도를 본 것으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